네, 웃으며 쉽고 재밌게 배우는 크크크. 오늘 첫 번째 손님 이곳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KOL로 활동하고 계시는 불개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불개미입니다. 본명은 조상혁이고요. 네, 크립토에서 2017년부터 커뮤니티 활동하고 있고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네. 불개미 조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가 어렵게 한국경제 모셔봤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17년부터 시장에 계셨다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그때는 꿈을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한테 크립토를 소개할 때 크립토는 어떻게 될 거야? 무엇이 될 거야? 크립토가 우리 생활의 접목이 되면 어떻게 바뀔 거야? 라고 꿈을 팔았다고 하면 지금은 실제 어떻게 보면 사업화된 비즈니스의 지분, 이제 주식과 약간 많이 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꿈을 팔았고 지금은 실제 매출과 성과를 팔고 있다. 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은 실체가 생긴 시장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최근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들쑥날쑥하긴 하거든요. 최근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상당히 비트코인이 안 좋습니다. 약간 이럴 때는 사실 살짝 시장을 보면서도 이제 약간 회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고 있지만 난 보이지 않는다. 흐린 눈으로 흐린 눈으로. 역시 17년도부터면 사실 불장을 지금 이게 세 번째라고 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세 번째 불장을 겪고 계신데 그렇다면 불장마다 사실 조금 색깔도 있었고 느낌도 되게 다 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번 불장, 이제 누군가는 불장이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슈퍼사이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미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겪으신 세 번째 불장, 지금 난이도 어느 정도인가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 진짜요? 네, 대신 난이도가 명확하죠.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메이저 코인들만 올랐죠. 정확히는. 이제 알트코인들은 저시총, 저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만 강하게 올랐던 장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큰 종목들만 위주로 거래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꽤 있었고, 그리고 리스크도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적었던 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시총, 그리고 알트코인들에 노출이 되어 계시다 보니까 솔직히 한탕을 원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꽤 본 사람으로서 알트를 하지 않으면 크립토에 있을 이유가 없긴 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시가총액이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위주의 상승이 나왔다 말씀을 주셨고, 그렇다면 불개미님께서 시장을 좀 보실 때 좀 굉장히 신뢰도 있게 챙겨보시는 지표 같은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시장 분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구조를 먼저 봅니다. 어떤 구조? 지금 크립토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3대 축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장 기업들의 DAT 수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크립토 네이티브들의 리스크 노출 정도, 이게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일일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유출입 현황은 장이 끝나고 이후에 몇 시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든요.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등의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얼마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이 있었는지, 유입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명확한 지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DAT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라티지의 주 단위의 매수량, 이걸 봅니다. 매수 개수와 투입 자금 주 단위로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크립토 네이티브들의 투자 심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들은 뭘 하겠어요? 현물을 사는 것보다 선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 약정의 추이를 봅니다. 미결제 약정에 선물에 리스크 온된 자금량이 늘어날수록 크립토 네이티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고 이 3개에서 4개 정도 지표를 보고 지금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3대 축에서 한 주체는 바잉으로 돌아서 줘야 적어도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게 방어가 되고, 2개 축이 바잉으로 돌아서면 올라가지고 3개 축이 다 같이 사주면 이제 불장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촬영일 기준 지금은 오직 DAT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라티지만 사고 있고 상남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ETF 팔고 있고 네. 미결제약 정도 계속 팔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사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비님이 시장 분석하실 때는 수급 주체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는 편이고 확실히 큰 손들의 동향들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기업들, DAT 기업들 혹은 이제 코인베이스의 프리미엄 지수라던가 이제 OI 쪽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시장 단기적으로와 장기적의 관점에서 온도로 치자면 지금 한 몇 도 정도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한 영하 18도 정도 되지 않나. 네, 영하 18도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네, 네. 그 이유는 ETF도 저번 주에 2조 정도 팔아치웠거든요. ETF에서.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 미결제약 정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오직 마이클 세일러만 사주고 있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평균 단가가 오늘 잠깐 깨졌었어요. 그럼 이 친구조차 못 사버리면 네.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받쳐줄 주체가 없습니다. 네. 다행히도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지금 세이프 펀드가 있거든요. 네. 이제 1조 5천억 가량의 펀드가 있는데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방어하기 위한 자금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30일 동안 모두 비트코인으로 전략 전환하겠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비트코인 가치가 800밀 정확히 말하면은 마이너스 20%가 되면은 네. 원빌까지 다시 1조 5천억까지 맞추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것 이게 심플하게 우리는 매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호재죠. 네. 한 달 동안은 적어도 하루에 450억만큼을 계속 그냥 나누기 심플하게 하면은 바이낸스에서 사준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도 크립토 네이티브에서 한 명 이제 매수 주체가 생긴 거 아닌가? 네. 마이클 세일러가 버텨주고 이제 바이낸스가 좀 사주면서 ETF가 돌아온다면 단기 회복장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바이낸스에서 그런 움직임을 취했는데 이게 OKX라던가 다른 또 대형 거래소로 번지게 된다면 거래소들이 연합해서 좀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은 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뭐 희망을 놓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립토에 투자를 어떻게 하세요라는 네. 방송에서 이런 말하기 그런데 추세가 깨져버려가지고 네 이제 네 추세가 깨져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네.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네. 코인을 안 사요. 그럼 뭘 사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은 주식을 사거든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부동산을 또 사잖아요. 또 사죠?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 잘 생각해 보면은 부동산 가지고 있고 주식 가지고 있고 약간 이렇게 해칭을 하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큰 자산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바이낸스가 어쨌든 코인으로 돈 번 대표적인 기업인데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겠지만 1조 5천억 가량을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네. OKX 말씀 주신 대로 바이낸스, 바이빗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들 업비트, 빗썸 뭐 이런 거래소까지 같이 동참을 해준다면 네. 하방은 꽤 막아줄 수 있겠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방을 막아준다지 네. 다시 올라간다는 아니잖아요. 네. 다시 우리가 시장가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올타임 하이로 올릴 게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방은 막아주겠으나 이미 깨진 추세가 돌아가긴 네. 어렵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방을 조금 이전처럼 마이너스 80%까지 안 가게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상승으로 돌릴 만큼의 동력은 조금 아직 힘들지 않나. 그렇다면 그 말인즉슨 지금이 뭐 시즌 종료다 뭐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종료 아닌가요? 이미 종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 네. 스킬을 연마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네. 상승장의 극한의 수익을 누릴 수 없거든요. 사실 지금 보면은 크립토 시장이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신 분들 많이 왔겠어요. 많죠. 네, 그분들 이제 영화 타짜에 보면 네. 곽초룡 대사 있잖아요.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그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 다 먹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딱 버티고 있으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 네. 리스크를 적당히 관리하면서 네. 투입하고 있으면 다음 불장이 오면 네. 그건 누구한테 가겠어요? 그때 가서 들어온 사람한테 갈까요? 아닙니다. 버틴 자들의 맞습니다. 것이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추세도 깨졌고 뭐 이 정도면은 거의
시즌 종료와 무방하다라는 관점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쨌든 4년 주기라는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추세 꺼지고 시즌 종료, 뭐 1, 2년 또 횡보하고 다시 오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그렇다면 또 추가적인 뭐 1년에 2년에 좀 횡보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세요? 네. 진짜요? 횡보 1년, 2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급이 돌아오는 상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사이클론보다는 네. 철저히 이제 시장 수급 얼마나 누가 사야 오를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살 주체가 오나?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연준 의장 바뀌면서 유동성을 막 시장에 풀어. 엔트 통화량 막 증가해. 지금까지는 통화량이랑 잘 커플링돼서 갔단 말이죠. 비트코인이 후행 지표긴 하지만 그렇다면 올해 안에 정말 아주 극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시장을 예측하는 것처럼 오만한 짓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측하는 것보단 네.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잘 관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시장을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냉철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개미님은 지금까지 17년부터 투자를 하셨으니까 거진 10년 가까이 현재 시장에 계신 거거든요. 쭉 보시다 보면 투자자분들이 좀 제일 간과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은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코인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런 비관론이 올 때 오히려 냉철함을 버리고 희망을 가져야 될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비관론에 젖어들지 말고 네. 다른 사람의 심지어 뭐 저의 말조차도 듣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네. 말아라. 포기만 안 하고 시장을 떠나지만 않으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무조건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른다라는 관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언젠가 해는 뜰 거니까 네. 지금 이럴 때 모두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등 돌릴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서 네. 해가 뜰 때 그 햇살을 가장 먼저 맞습니다. 받아야 가장 된다.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도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장 트렌드 따라가고 공부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계속 공부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미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또 한 명의 트레이더시기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또 아주 적극적이고 다양한 비중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명의 개인 투자자로서 지금 불개미님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매수 포지션에 물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좀 편향적일 수 있지만 네. 시장이 잠깐의 회복세는 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잠깐의 회복세가 왔을 때 그때가 혹시 도망갈 시간인가요? 맞습니다. 혹시 도망가시려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우리가 비슷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으려고.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더라도 매수 포지션을 충분히 시도할 만한 지점에는 있다. 아, 지금요?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매수에 대한 좀 기회가 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10년 가까이 시장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서 늘 살아남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곳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다 지금 산증인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년 동안 다양한 상황을 겪으시면서 나는 이것만큼은 꼭 지킨다는 본인의 원칙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이게 사실 이 방송의 취지가 네. 크립토 투자를 쉽게 많이 해본 사람의 조언 혹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보를 들어서 크립토 투자를 잘 해보자라는 취지인 건 알겠으나 사실 제 원칙은 뭐냐면 그 누구의 관점도 그 누구의 뷰도 나의 포지션에 적용시키지 않는다. 아, 진짜요? 네. 그럼 초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초보면은 내 돈 넣고 내가 하는 건데 공부를 충분히 하고 시뮬레이션 충분히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인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뭐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조언처럼 들을 수는 있지만 결국 본인의 포지션과 어떤 전략들은 do your own research라고 하죠. 저희 정확합니다. 업계에서는 직접 공부하고 어쨌든 전략들을 세워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사라고 해서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맞았을 때도 왜 맞았는지 모르고 그쵸. 틀렸을 때도 왜 틀렸는지 몰라요. 돈은 벌 수 있을지언정
발전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게 아니라 잠깐 나한테 머물다가는 수익금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린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 스킬이나 이 경험이나 노하우가 안 쌓이고 그냥 돈만 쌓이다가 수익금만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크래시를 맞으면 다 날아갑니다. 결국에는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네. 다른 사람의 관점은 듣지 마라.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떤 논리 구조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네. 이렇게 매수나 지금 리스크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진짜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한국경제TV에서 불개미님을 매주 모시고 이제 불개미님의 뷰와 이제 통찰력들을 계속 배우는 시간을 갖기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직접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정말 입문자분들, 초보분들이 계시다면 좀 불개미님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을지도 좀 노하우 공유가 가능할까요? 심플합니다. 사실 우리가 크립토는 사실 비트코인으로 대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이 뭔지 알아야죠. 네. 이더리움 투자하잖아요. 이더리움이 뭔지 알아야죠. 만약에 현물을 모으신다면 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수하는 행위가 네. 어떤 정의인지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고 선물로 내가 거래를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선물 거래 상품의 구조를 알아야 될 거고 펀딩피가 뭐고 내 리스크가 뭔지를 명확하게 상품의 구조를 파악하고 네. 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아닐까요? 네. 내가 뭘 사고 파는지 그 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내가 직접 내릴 줄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점심 먹을 때도 네. 제육덮밥에 이게 돼지고기인지 그리고 뭐 들어가는지 다 조금씩 그쵸. 그래 알고 우리가 맛은 알고 시키잖아요. 먹죠. 네. 근데 왜 큰 돈을 넣는 투자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저는 이게 조금 가장 선행되어야 할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불개미님 같은 메가 KOL분을 어렵게 모시고 이제 여러분과 매주 시장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 만관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불개미님이 전망하시는 올해 시장의 분위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깨졌다. 또 장기 횡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올 한 해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전망치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선물 트레이딩을 하긴 하는데 딱 비트코인 딱 하나만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시황을 꽤 네. 스티키하게 보는데 좋아요. 상반기 안에 저점이 좋나요? 나와야 한다. 나와야 한다. 네, 그래야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뭐 이게 너무 일반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네, 저는 하반기는 꽤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잘 잡아놔야 돼요. 그 바닥을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뭐 너무 사실 가격 예측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그쵸?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갈 가능성은 있다 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명확하게 이거 한 3시간 전에 여기 3시간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하고 온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예요? 가격을 예측하지 마라. 근데 이게 네. 가격은 예측을 못하지만 네. 가격 포인트 말고 우리가 시기를 보자고. 이게 저평가 시기면은 한 달이나 3개월을 네. 타겟으로 놓고 지금부터 뭐 내가 1,000만 원어치 살 거면은 하루에 3만 원, 하루에 30만 원씩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만 원씩. 그러면은 이 시기에 그 평균 비트코인 가격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 가격 예측을 하지 말고 3개월을 타겟으로 잡고 네. DCA를 하자. DCA 를. 네, 비트코인 포지션 플러스 현물을 DCA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하반기 때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당장 뭐 7만 5천에 사든 4천에 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좋은 날이 돼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냥 그 시기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적금을 들어놨느냐에 이 승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당장 뭐 $100, $1,000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일단 이 저평가 구간에 우리가 확실히 취해야 될 포지션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또 웃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편한데 그 하반기에 오를 수 있다가 혹시 올타이머의 경신까지 가능한 지점일까요? 이것도 결국에는 또 가격이 가격이긴 한데 네. 올타임 하이가 올해 안에 좀 어떻게 될까요? 올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올해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네.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 제가 트레이딩을 비트코인만 하는 거지 알트코인 투자를 또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세요? 거기서 이제 히어로들이 분명히 회복장에 나올 거예요. 이제 공부하고 있다가 지금 보면은 AI 관련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 네. 그리고 RWA 관련된 토크나이즈 증권을 토큰화시키는 프로젝트들 관련해서
잘 공부하고 있으면 거기서 분명히 히어로가 나올 텐데 제가 느낀 점은 네. 성장하는 시장 옆에는 서 있기만 해도 수익이 들어옵니다. 네. 그거 약간 그런 비유네요. 옛날에 광산 옆에 청바지를 팔던 그런 이제 청바지 맞습니다. 판매상들처럼 맞습니다. 그 옆에 붙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큰 게 떨어질 수 있다. 성장하는 시장 옆에 서 있기만 포기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기회는 온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도 사실 여쭤보고 싶긴 했는데 뭐 트레이더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 KOL 씬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사실 알지 못하는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초기에 먼저 발굴하시는 되게 좋은 포지션에 계시잖아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냥 이 시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올 한 해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너무 코인을 합시다 하고 나와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네. AI가 세상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어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과 AI가 기술 혁신 경쟁에서 이미 블록체인이 저는 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AI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AI의 대체제는 아니고 AI를 더 인간의 삶에 이롭게 적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블록체인이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이 올해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성과가 실제로 적용된 유즈 케이스들이 내년부터 나오게 된다면 그쪽 섹터에 AI 관련된 섹터에 충분히 많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 코인을 볼 때도 우리가 코인 안에서도 좀 AI 테마나 섹터에 포함된 좀 프로젝트들을 보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답은 AI다라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가 지금 돈 버는 큰 물줄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블록체인 시장도 빨리 가서 그 옆에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가 뭐 AI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부정하거나 배척하면 안 되고 AI 잘 나가? 바로 가가지고 이제 옆에 서가지고 형님 필요한 거 있으세요? 해가지고 좋은 태도인데요? 네, 당연하죠. 현명해요. 네, 무조건 이제 친한 척 해가지고 AI의 친구가 돼서 AI를 개발할 때마다 블록체인이 꼭 필요하도록 뭔가를 만든다. 예를 들어 철학적으로든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든 블록체인의 유즈 케이스를 AI와 결합시켜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제 저희와 함께 매일 데일리 생방송 체크하시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도 매일매일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이벤트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는 시청자분들 추첨해서 따뜻한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